자, 큐라 최신 버전 설치하기 위해서 얼티메이커 큐라 링크를 수업 일지에 걸어 놨고요. 요거 그냥 검색해서 들어오실 때는 ultimaker 큐라.com 요렇게 검색하시면 요 페이지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써드리자면 인터넷에서 ultimaker 큐라.com 요렇게 주소창에 입력을 하시면 요 링크로 들어오게 되기도 합니다. 자, 요거에서 얼티메이커 큐라라고 큰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요 소프트웨어 장점을 갖다가 자랑하고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얼티메이커 큐라 현재 버전이 5.2.1이다 이렇게 떠 있고요. 무료 다운로드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서 운영체제를 선택할 겁니다. 물론 나는 이전 버전 중에 가장 안정적인 버전 쓰던 게 있는데 그걸 쓰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를 선택하셔도 되겠고, 시스템 요구 사양은 내 컴퓨터가 어느 정도면 큐라가 잘 실행한다 요런 거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요거를 클릭합니다. 자, 새로운 대화창이 떴습니다. 운영체제 선택에서 우리는 윈도우 64비트용 윈도우 버전 요거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시작되죠. 그죠? 저는 요걸 다운받아 놨기 때문에 잠시 취소하고 다운받으시는 동안 잠시 기다릴게요. 자, 다운이 완료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얼티메이커 큐라 5.2.1 윈 64.exe 설치 실행 파일이 다운되어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방패 아이콘이 그려져 있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되겠죠? 마우스 우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오래 걸리네. 네. 이 디바이스를 변경하도록 허용하시겠어요? Yes. Welcome to Ultimaker Cura 5.2.1 셋업. 요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건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자,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화면인데 역시 I agree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요. Choose installation location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C 드라이브 이 경로 편하겠죠? 넥스트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스타트 메뉴 폴더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얼티메이커 큐라 인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인스톨 버튼 요거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개강하고 난 후에 큐라 14.12.1 버전을 써왔기 때문에 큐라 영문 버전에 익숙하시겠지만 이 큐라 신버전을 설치하고 나서 한글 버전으로 바꾸기도 할 거예요. 오, 한글 기쁘죠? 근데 한글이 직역 수준이라 오히려 더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하간 한글 버전으로 앞으로 쓸 거예요. 자,
설치가 거의 되어서 Completing Ultimaker Cura 5.2.1 셋업 화면에 Run Ultimaker Cura 5.2.1 요거 체크되어 있죠? 요 상태에서 피니시 버튼 누르시면 로딩 하면서 막 열 거예요. 한참 걸립니다. 요거 할 때. 피니시. 자, 로딩 화면이 레이어들이 표시되고 좀 있어 보이네요. 그죠? 근데 이 로딩 화면에 보니까 기기 로드 중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큐라 14 버전에서 설정한 것들을 불러오는 거는 아닐 텐데 기기 로드 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도. 네,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공항 뭐 이런 데서 하느냐 뭐 그런 화면 뜨면서 액세스 허용할 거냐 묻죠? 액세스 허용하세요. 출력 사이즈. 저도 이제 뜨네요. 방화벽에서 그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액세스 허용 저도 선택을 하겠습니다. 액세스 허용. 자, 저는 새로운 기능 알리는 페이지까지 떴습니다.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한글이 아니라서 좀 그런데요. Connect printer now bundle by attractive print types 뭐 좀 다양한 프린터 종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점 아이콘 하나 더 눌러서 보니까 새로운 기능으로 pending approval 어떤 이게 신기버스하고 연동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신기버스하고 연동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오브젝트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저도 다 해석은 안 하고 그냥 그림만 보고서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more control over the initial layer flow. 이니셜 레이어가 뭐예요? 1번 레이어죠? 1번 레이어 출력할 때 컨트롤을 좀 더 할 수 있게 추가해 준 것 같습니다. 아웃라인을 그러니까 바깥벽 출력하는 부분들을 스샷을 추가한 것 같으니까 바깥벽 출력할 때 빨간색 라인 구간 출력할 때 이게 통상적으로는 한 가닥이었는데 이거를 몇 가닥 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게 그런 게 추가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소스가 좀 이렇게 여러 소스들이 있다. 파이썬도 추가되어 있고 파이썬 코딩 할 때 쓰는 건데 뭐 그런 것들도 좀 추가되어 있다고 하네요. 건너뛰기 누를게요. 뭐 대충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건너뛰기. 릴리즈 노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큐라의 버전별로 뭐 어떤 것들이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 우리는 이런 것까지 알면은 좋겠는데 넘어갈게요. 닫기. 플러그인 커스텀 서포트를 로드할 수 없습니다. 플러그인을 재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 컴퓨터에는 4.4.1 버전
그 이전 버전들에 해당하는 큐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커스텀 서포트라는 기능을 제가 추가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메시지 창이 뜹니다. 안 뜨는 분도 있죠? 승규씨 안 뜨죠? 저는 그런 게 있어서 뜨는데 그냥 X 닫기 버튼 누를게요. 자, 요거 인스톨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기기 로딩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었죠? 제가 어디를 클릭했습니까? 폴더 아이콘 옆에 이렇게 프린터명이 크리얼리티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거기서 화살표 요거 눌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큐라 1사 버전에서 설정했던 것들이 여기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버전 큐라에서 설정한 것들이 연결이 돼서 넘어온 거죠. 요런 게 있는 것 같고, 자, 이 큐라 5.2.1 버전? 5.2.1 버전 맞죠? 요거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메뉴가 한글로 떠 있네요. 성교씨는 요거 영문이죠. 자, 성교씨 말고 또 영문인 사람? 그러면 성교씨는 그 포맷한 컴퓨터였기 때문에 요거 한글로 바꾸는 걸 알려줄게요. 풀다운 메뉴 설정 있죠. 여기서 세팅 비지빌리티인가? 그죠?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제너럴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제너럴 가면은 랭귀지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요 화살표를 눌렀을 때 한국어 찾을 수 있나요? 한국어 찾았으면 그거 클릭해 놓고 요 창을 닫고 큐라를 껐다가 다시 켜야 돼요. 그러면 한글 버전이 적용돼서 로딩 될 겁니다. 자, 그거 되는 동안 여러분 이거 합시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최근 추가한 앱 요거 표시돼 있죠? 큐라 5.2.1 버전 요거 표시돼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작업 표시줄에 고정 선택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작업 표시줄에 큐라 아이콘이 실행 아이콘이 늘 등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세히로 가가지고 작업 표시줄에 고정 요거 등록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해봅시다. 이 창은 또 조절이 안 되네. 먼저는 제일 왼쪽에서 두 번째 프린터 기기 추가하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자, 요렇게 화살표 누르면은 프린터 추가라는 버튼이 있죠? 이 프린터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서 뭐 제 개인 프린터인데 그 엔더5를 등록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프린터 추가 클릭합니다. 프린터 추가에서 네트워크 프린터 추가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눌러주세요. 굳이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프린터기와 내 컴퓨터가 온라인 상태가 아니어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눌렀더니 리스트가 쭉 뜨죠? 와, 프린터 제조사별로 프린터들이 쭈르륵 나와요. 이 중에서 C 계열로 갑니다. C 크리얼리티 3D 라는 거 찾으셨나요?
요거에서도 보면은 크리얼리티도 여러 버전의 프린터 모델을 출시했어요. 여기에서 쭉 내려가셔서 엔더 5를 찾아주세요. 아유, 너무 빨리 넘어가네. 엔더 5, 크리얼리티 엔더 5 있죠? 네. 그러면 요거인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크리얼리티 엔더 5 클릭한 상태에서 추가 버튼 누르면 엔더 5 프린터기 설정이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되면은 기기 설정 큐라 14 버전의 머신 세팅처럼 기기 설정이라는 대화창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X가 220, Y가 220, Z가 300. 빌드 플레이트, 베드판의 모양은 렉탱귤러, 사각형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히팅 베드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고, G코드 유형은 말린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스타트 G코드와 엔드 G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D 프린터 SW 설정을 아직 안 들어갔는데 G코드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 모듈에서 열심히 여러분에게 외우시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보면은 프린터 헤드 설정이 있는데 앞전에 큐라 14 버전에서는 이 값들이 다 0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값들이 이렇게 기본 설정 값을 좀 추가해 줬는데 요거 그대로 쓰세요. 괜히 큐라 14 버전하고 좀 다른데요 하고 이거 큐라 14 버전처럼 가야지 하고서 지우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익스트루더 탭을 눌러 보세요. 프린터 탭 말고 익스트루더 탭. 재료의 직경 1.75. 야, 이런 거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큐라 14 버전에서는 필라멘트 디아메타를 베이직 탭에서 따로 설정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 정도만 관찰하시고 다음 것 눌러볼까요? 다음 것이 뭐였죠? 이게 영어로 넥스트였겠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들어왔고요. 화면 컨트롤은 더 편해졌을 겁니다. 마우스 우클릭한 상태가 뭐예요? 화면 회전이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 휠 누른 상태는 뭐예요? 평행 이동이죠? 자, 휠 누른 상태에서는 화면 평행 이동. 자, 마우스 왼 버튼은 클릭 선택이고요. 클릭 사용하는 거 똑같고, 휠을 회전해서 줌인 아웃 하는 거는 역시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큐라 옛날 버전에는 14 버전에는 없었지만 좌측 하단에 보면은 등각 보기가 있고 정면 보기, 윗면 보기, 우측면 보기, 좌측면 보기 이렇게 뷰 아이콘들이 있죠. 일단 이거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할까? 어제 실습한 STL 파일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가 16번이었죠? 16으로 비번호 폴더 만들었고 공개 문제 10번이었을 거예요. 그죠? 16 STL 파일 저는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등각 보기도 한번 해보시고 정면 보기도 한번 해보시고 윗면 보기, 우측면 보기, 왼쪽 보기 뭐 요렇게 보기를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큐라에 바뀌어진 부분이 그 객체 목록에 보니까 CE5_16이라고 요렇게 파일명이 떠요.
이게 왜 CE5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느냐, G코드 파일이 이렇게 생성될 것이라는 건데, C가 무슨 이니셜에서 온 걸까요? 네? 크리알리티, 그죠? 제가 소리가 작아서 잘 못 들었는데, 크리알리티, 그리고 E5는 엔더5, 그렇게 이니셜이 따지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해놓고 16이라는 STL 파일을 열었었기 때문에 STL 파일명이 뒤에 붙어버려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재 출력용 모델링 파일에 XYZ의 크기들이 수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브젝트를 한번 등각 보기 상태로 놔두고요. 요거는 좀 아직 맞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냐면은 다른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그 신도리코였나? 큐비콘이었나? 큐비콘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화면에 꽉 채우게 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네, 아직 큐라 버전에서는 여전히 예전처럼 줌인하는 상태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휠을 이용해서 줌인. 자, 오브젝트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니까 뭐가 활성화되나요? 이동, 무브 기능이죠. 큐라 1사 버전과 같아요.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X 좌표에다가 X 좌표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100 이렇게 넣고, 그죠? Y를 뭐 50 이렇게 넣고요. 막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이 X 값들을 Y 값들을 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 열은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예전에는 이게 뭡니까? 리셋 버튼 그런 스타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버전에는 그게 없는 것 같고, 드롭다운 모델, 요런 거 보시면은 드롭다운 모델 요거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를 한번 풀어볼까요? 체크 풀어보고 Z 방향으로 10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되네 이제. 자, 보세요. 드롭다운 모델 요거 체크를 풀고 Z 값에다가 10을 입력하니까 베드판에서 10mm 이렇게 올라가죠. 큐라 1사 버전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었어요. 신버전에서는 요게 추가됐네요. 자, 드롭다운 모델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다시 어떻게 돼요? 베드판에 딱 붙어요. 그죠? 자, 요 두 가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아이콘을 눌러 봤습니다. 큐라 1사 버전에서 크기를 변경할 때 불편했던 게 뭐예요? 창을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눌러 가지고 수치를 지우고 다시 타이핑하고 엄청 짜증났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클릭 드래그해서 고칠 수 있습니다. 요런게 좀 버전이 좋아졌어요. 100%라고 X방향 100%라고 돼 있는 거에다가 200%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 볼게요. 확 늘어났죠? 자, 그런데 내가 잘못 넣은 것 같아. 리셋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죠. 자, 그 다음으로 회전 아이콘을 눌러 볼게요. 야, 회전 아이콘 눌러 보니까 회전 스냅이 체크되어 있는데 요런 게 있고요. 요거는 큐라 1사 버전에서 사용하던 것처럼 축방향 회전하는 거 할 때 쓰는 거 같죠? 근데 요게 뭘까요?
큐라 14 버전에서 레이 플랫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베드판에, 예를 들어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는 게 베드판이라고 가정하시고, 오브젝트를 회전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맞춰놨다. 그러면은 이 평평한 것이 베드와 가까운 평평한 면이 베드에 딱 붙게 하는 게 레이 플랫이었어요. 그거 같은데 요거 좀 달라요.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로테이트를 좀 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회전해 놓으시고, Y축 방향을 이렇게 살짝 30도 정도 돌려 놓을게요. Y축 방향으로 30도 정도 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면이 베드판에 대해서 30도 기울어져서 이렇게 회전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쓰실 때 변경이 된 게 이런 거예요. 면을 클릭해 줘야 됩니다. 큐라 14 버전에서는 베드판에 가까운 평면을 자동으로 붙여줬는데 면을 클릭해 줘야 요게 된다는 거. 자, 요 기능 클릭하고요. 이건 그대로 적용이 되네. 지금 버전은 또 그러네. 예전 버전은 또 그 직전 버전은 좀 달랐어요. 제 기억이 달랐네요. 제 기억은 그랬었고, 현재 5.2.1 버전은 가까운 평면을 정렬을 해준다. 레이 플랫하고 똑같아졌다. 그렇게 볼게요. 이게 그거였구나. 맨 오른쪽에 빌드 플레이트에 정렬할 면을 선택하십시오. 말풍선 뜨는 요 버튼이 있나요? 요게 면을 클릭해서 정렬해 준다 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시고요. 아무 변화 없어요. 화면을 이렇게 돌려 보세요. 그러고서 요 면 클릭해 볼게요.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클릭. 정렬되나요? 자, 다 모르겠고 리셋 다시 할래. 처음 불러온 상태로 리셋 역시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 대칭이라는 것이 큐라 14 버전에도 있었는데, 이게 큐라 14 버전에서는 미러라고 명령어가 또 있었습니다. 오브젝트 클릭하면 미러가 있었어요. 이 미러가 색깔로 좀 구분이 되는데, 빨간색은 뭐겠어요? 빨간색은 X 방향이고, 초록색은 Y 방향이고, 파랑색이 Z 방향이죠. 이해되셨나요? 파란 색깔 화살표 한번 눌러 볼게요. 위아래가 대칭되면서 뒤집어지죠? 아래 파란색을 또 눌러 볼게요. 그죠? 이렇게 위아래 대칭 바뀌죠? 그 다음에 모델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일반 모델이 있고, 서포트로 프린팅이 있고, 오버랩 설정 수정이 있고, 오버랩 지원 안함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왼쪽에 제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는 서포트용이라는 거죠. 서포트용 소재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퀴즈. 물에 녹는 소재. PLA 말고 다시 뭐라고요? PVA. PVA로 서포트용 소재를 사용해서 듀얼 프린팅을 한다면 이런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익스트루더 하나, 스풀 하나를 쓰기 때문에 요거는 안 쓸게요. 그 다음으로 제일 밑에 보면 서포트 차단기라는 게 있나요? 요거 한번 볼게요.
서포트 차단기를 보기 위해서 저는 어느 거를 해봤냐면 위에 있는 바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있는 스탠다드 퀄리티의 화살표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큐라 베이직 탭에서 보던 어드밴스 탭에서 보던 애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스크롤 쭉 내려보세요. 서포트 항목이 거의 밑에 있을 겁니다. 서포트 생성 체크박스 체크를 해주시면 서포트 설정에 대한 리스트가 쭉 뜰 거예요. 서포트 클릭. 어머, 뭐 이렇게 많이 뜨지? 자, 보면은 서포트 생성에서 서포트 배치를 어디에나 요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오케이? 그리고 요 창은 이 닫기 버튼 눌러서 닫아 줄게요.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 창만 잠시 이제 안 보는 것 뿐이에요. 자, 닫기.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서포트 차단기 클릭하시고, 자, 오버행 자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그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여기에다가 그냥 클릭해 볼게요. 뭐 생기죠? 여기 서포트 안 만들 거야. 차단하는 거예요. 서포트가 여기 안 생깁니다. 내기 할까요? 좀 내기 좀 하지. 만원빵 하려고 했더니. 미안합니다. 재미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슬라이스라는 버튼을 눌러야 돼요. 큐라 14 버전은 우측 상단에 뷰 모드가 있었죠. 거기에서 레이어스 선택해주면 가상적층 시뮬레이션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큐라 버전들은 안 그렇습니다. 슬라이스 버튼을 눌러서 슬라이싱 작업을 하고 미리 보기 버튼과 디스크의 저장 두 가지 버튼이 나오는데,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예전에 보던 것처럼 가상적층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버튼 중에 뭐가 가상적층 시뮬레이션 보는 거라고요? 미리 보기 클릭해 보세요. 오, 예, 끝내주죠? 나만 신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서포트 차단기 적용한 여기에는 서포트가 생성 안 되고 있죠. 그러고 1시간 18불이면서 9g 2.90 메타의 필라멘트가 필요하다. 요런 예측 수치 나와 있죠. 그런데 미리 보기에서 그 선교씨는 저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미리 보기 버튼이 자동으로 활성화 되었는데 색 구성표에서 요거를 라인 구성으로 바꿔주세요. 라인 구성으로 바꿨을 때 이동이 체크 안 돼 있을 텐데, 이동도 마저 체크해 주시면 이동 구간이 이렇게 파란 색깔의 라인으로 표시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저는 요거 닫고, 큐라 14 버전에서 하는 것처럼 이 레이어 바가 화면 우측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130 레이어에서 요거 클릭해서 쭉 내려 볼게요. 1번 레이어까지 좀 더 그래픽적으로 좀 진화됐죠? 좋아졌어.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1번 레이어 상태에서 화면 하단에 보니까 이거 플레이 아이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가 눌러보시면 비디오 재생하는 것처럼 노즐이
가상의 노즐 모양이 나타나면서 1번 레이어를 어떻게 출력하는지 가상으로 동작으로 보여줍니다. 노즐 지나가는 거 보이나요? 이야, 이거 이렇게 나왔네. 그러니까 G코드 입력한 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 버전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가상 애니메이션이 없어서 내가 그냥 상상했어야 되죠. 요런 게 좀 좋아졌습니다. 요거 구경은 쭉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살살 올리면 어때요? 서포트의 색깔 하늘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바깥벽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내벽은 초록색. 근데 좀 이상하죠? 내부 채움 구간이 노란색보다는 황토색에 가깝네요. 그죠? 그리고 파랑색은 어때요? 파랑색은 이송 구간이죠. 출력 안 하고 이동만 할 때 파란색으로, 청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정도 보셨으면 다시 그 준비 버튼을 눌러 볼게요. 준비 버튼을 눌러서 처음 STL 파일을 불러왔던 노멀 보기 상태로 바꿀게요. 자, 요 상태에서 등각 버튼 한번 누르고 화면을 꽉 차게 줌인 좀 합니다. 자, 좀 전에 서포트 차단기를 사용했죠. 그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서포트 차단기를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출력물은 선택이 해제되고 서포트 차단기만 활성화됐죠. 서포트 차단기 크기를 바꿔볼까요? 할 수 있어요. 서포트 차단기가 클릭된 상태에서 스케일 아이콘 눌러주세요. 자, 스케일 아이콘 눌러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균일한 크기 조정은 체크 푸시고, 크기 조정은 체크 풀고, Y 방향을 나타내는 초록 색깔 요 핸들을 클릭해서 당겨 볼게요. 서포트 차단기가 어떻게 됩니까? Y 방향으로 늘어나죠? 되시나요? 수치를 넣어서 조절하셔도 됩니다. 수치를 넣어서 조절하셔도 돼요.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만 빨리 하고 다른 거 또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Y방향 서포트 차단기를 좀 더 늘렸기 때문에, Y방향을 더 늘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서포트가 아예 없어졌어요. 오케이? 자, 다시 저는 준비 상태로 되돌리고요. 쌤, 그러면 서포트 차단기 이거 사용해서 무브도 할 수 있고 스케일도 조절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다 돼요. 서포트 차단기 자체를 무브, 회전, 이동 다 시킬 수가 있고요. 선택한 서포트 차단기를 잘못했네, 지울 수도 있어요. 델리트 키로. 신기하죠? 그러면 큐라 신버전에 정말 좋은 기능을 내가 얼티메이커에 뭐 참 받은 거는 없는데 좀 자랑을 해드리죠. 시장이라는 버튼이 있나요? 이 시장이라는 버튼에는 얼티메이커 쪽 사람이 아니고 큐라에 이런 기능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 라고 사람들이 좀 개조해 놓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눌러보세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커스텀 서포트라는 거를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스펠링을 써드리자면
커스텀 서포트 큐라 14 버전까지만 해도 자동으로 모든 서포트가 생성이 됐는데 필요한 부분에만 서포트 추가하기 가능해졌어요. 어떤 걸로? 커스텀 서포트라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자, 그 검색에 커스텀, 좀 검색이 좀 오래 걸리네. 커스텀 서포트. 참 이게 바뀌었다. 참 그래요. 커스텀 서포트는 예전 이야기였고 실린더릭 커스텀 서포트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요거 설치 버튼 누르시면 커스텀 서포트인데 원통형, 네, 그 원통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 설치 한번 해볼게요. 설치 중 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바로 안 되네. 자, 이게 설치가 됐을 거예요. 설치가 됐을 거예요. 자, 요거 닫고 뭐 커스텀 서포트 추가했는데 설치했는데 여기서 안 뜨죠? 여기에 떠야 되는데 안 떠요. 큐라를 껐다가 켜볼게요. 자, 앞서 우리는 이 뭡니까? 작업 표시줄에 이 아이콘을 등록해 놨어요. 자, 큐라 5.2.1 버전 다시 로딩 합니다. 플러그인 로딩 중이라고 이렇게 뜨죠. 우리가 추가한 플러그인이 이제 로딩이 될 겁니다. 요거 또 뜨네. 됐고. 자, 앞서 한 것처럼 STL 파일 열어 주시고 요거 딱 클릭하면 어라? 아까 그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나 보네요. 제가 그거를 안 했나 보네요. CUSTOM PP 동의를 안 눌렀구나. 참 그러네. 맞아. 이거를 제가 왜 못 보고 넘어갔을까요? 자, 여기에서 동의라는 걸 눌러 볼게요. 동의 누르니까 이렇게 설치 제거로 이 버튼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메이커 플레이스라는 대화창은 이제 닫아 볼게요. 요거는 닫아 볼게요. 그리고 큐라를 껐다가 다시 켜 봅니다. 자, 똑같이 그 STL 파일 열어볼게요. 나왔네요. STL 파일 열고 클릭하면 실린더, 커스텀 서포트 실린더 떴나요? 네, 요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실린더가 있고 튜브가 있고 큐브가 있어요. 실린더는 뭐겠어요? 속이 꽉 찬 기둥이고, 튜브는 뭐겠어요? 원통형인데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처럼 생긴 거죠. 그 다음에 큐브가 뭐예요? 육면체로 세우는 것이고, 요런 거는 뭐예요? 구배준, 그 큐브와 같은데 구배가 있는 요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별 모양으로 프리쉐입
단면이 별 모양인 요런 서포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커스텀, 요런 거는 또 커스텀 한번 클릭해 볼까? 요거 같은 경우 클릭해 놓고 커스텀을 클릭해 놓고 오버행 쪽에다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커스텀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오버행을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네. 요렇게 클릭하니까 어머 되게 얍실한 게 생겼어요. 그죠? 자, 요거 사이즈를 조절하는데, 사이즈와 맥스 사이즈 요런 걸 조절하는데, 이게 사이즈 쪽을 더 키워 볼까요? 한 220. 요건 변경이 잘 안 되네. 맥스 사이즈. 사이즈를 5로 다시 바꾸고 맥스 사이즈를 20으로 바꾸고, 이건 스케일로 그냥 조절하는 게 낫겠다. 다시 10 놔두고 앵글만 10도 정도로 바꿀게요. 커스텀은 잘 모르겠네 아직. 리무브 라스트 합니다. 지우고 그냥 원통 실린더, 가장 보기 편안한 실린더로 갈게요. 큐브해도 되고, 저는 실린더 선택해서 더블 클릭 샥 했습니다. 야, 이렇게 원통 영상이 나왔네요. 찾으셨나요? 자, 이럴 때 사이즈 값을 좀 낮춰 볼까요? 사이즈 값을 1 정도로 낮추고, 맥스 사이즈 이거 4 정도로 낮추고, 앵글 20. 이게 실시간으로 잘 적용이 안 되네. 하여튼 뭐 슬라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슬라이스를 해보는데, 방금 전에 설정 스탠다드 퀄리티에서 어디에나로 서포트 추가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자, 슬라이스 했을 때 미리 보기가 어떻게 뜨는지 관찰합시다. 미리 보기. 오, 어때요? 자동 서포트라고 하는 애가 있지만, 그 외에 요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커스텀 서포트도 합쳐서 추가되죠. 만일에 설정에서 서포트 생성을 체크 해제한다면 수동 서포트 요거만 나오겠네요. 해볼까요? 요 설정에서 쭉 내려가서 그 자동 서포트 서포트 생성 요거 체크박스 클릭 해제하세요. 해제하고 다시 슬라이싱 할게요. 어디에나로 했던 자동 서포트가 없이 수동 서포트만 나오는지 봅시다. 오, 야, 그네. 그죠? 내가 추가한 수동 서포트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적용은 안 되는 게 이게 좀 불편하네요. 아마 다음 서포트 추가하는 걸로 다음 버튼 클릭하면, 다른 자리를 클릭하면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요 정도로 큐라 5.2.1 버전 달라진 것들을 요 정도로 관찰하는데, 사실 스토어에서 이거는 비추천입니다. 뭐냐면
오토매틱 슬라이싱은 비추천. 오토매틱 슬라이싱 켜놓으면 내가 설정값 바꾸는 대로 계속 로딩을 하면서 얘가 해버려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무거운데 오토매틱 슬라이싱 그런 플러그인이 있거든요. 오토매틱 슬라이싱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계속 그 로딩 하느라고 중간에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비추천. 요 정도만 관찰하도록 합니다.